여러분 같으시면 이런 결혼 허락하시겠습니까? 상견례 날 딸이 사랑하는 남자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행복했던 미소가 무너지는 순간 한 가정의 운명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한 어머니가 딸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벌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신다면 다음 영상에 반영해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토요일 아침 8시 은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딸 지연의 상견례가 있는 날이었어요. 28살 된 딸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지연아, 일어났니? 은주가 딸의 방문을 살짝 두드렸습니다. 네, 엄마. 벌써 일어나서 준비하고 있어요. 지연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주는 미소를 지으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딸을 위해 특별한 아침을 준비하고 싶었거든요. 1시간 뒤 지연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연분홍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모습이 정말 예뻤어요. 어머, 우리 딸 정말 이쁘다. 은주가 감탄했습니다. 엄마, 너무 긴장돼요. 도연이 부모님이 저를 좋아하실까요? 지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걱정 마. 우리 지연이가 얼마나 착하고 예쁜데 안 좋아할 리가 있겠니? 은주는 딸의 손을 잡으며 다독였습니다. 지연이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은주는 딸이 찍어온 사진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강도연이라는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 속 딸의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대기업에 다니고 집안도 좋다고 했지. 은주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딸이 고생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놓였어요. 오전 10시 모녀는 집을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 선물은 챙겼죠? 지연이 확인했습니다. 응, 한우 세트랑 전통차도 준비했어. 도연이 어머니가 차를 좋아하신다고 했지? 네, 맞아요. 엄마가 준비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지연이 은주의 팔을 꼭 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가볼까? 시간 맞춰 도착해야지. 은주는 차키를 들며 말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날이 될 것 같아요. 지연이 밝게 웃었습니다. 두 모녀는 서로 손을 잡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 아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차에 올랐어요. 은주는 사이드 미러로 딸의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작은 사건 하나가 모든 걸 뒤집어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은주는 조심스럽게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10년 된 소형차였지만 늘 깔끔하게 관리해온 자신의 애마였어요. 엄마, 운전 조심해요. 지연이 조수석에서 말했습니다. 걱정 마, 우리 안전하게 도착할 거야. 은주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상견례 장소까지는 30분 거리였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앞으로 밀렸어요. 어머, 은주가 깜짝 놀라며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지연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주는 사이드 미러를 확인했어요. 뒤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범퍼가 살짝 긁힌 것 같았어요. 지연아, 혹시 모르니까 차에서 내리지 말고 기다려. 은주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네, 엄마. 조심하세요. 지연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답했어요. 내려서 확인해 봐야겠다. 은주가 시동을 끄며 말했습니다. 은주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뒷차에서 한 남자가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잘생긴 남자였어요. 아줌마, 뭐 하는 거예요? 남자가 거칠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친 곳은 없으시죠? 은주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다친 곳이 없긴요. 제 차 봐요. 범퍼가 다 긁혔잖아요. 남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보험으로 처리해 드릴게요. 은주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보험으로요? 아줌마, 이런 차 몰면서 보험료나 제대로 내고 있어요?
남자가 은주의 차를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집에서 설거지나 하시지 왜 나와서 운전을 해요? 남자의 말에 은주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희가 급한 일이 있어서요.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급한 일요? 뭔 급한 일이에요? 마트 세일이라도 하나요? 남자가 킥킥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이 차에서 내려 어머니 곁으로 왔습니다. 차 안에서 지켜보다가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지는 걸 보고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연이 은주의 팔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너희 딸이야? 어머, 이런 데서 자란 애가 뭘 배웠겠어. 도연이 지연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지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봤어요. 처음 본 사람이 이렇게 무례하게 구는 걸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은주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오늘 상견례가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뒷차 확인을 제대로 못했네요. 당연히 아줌마 잘못이죠. 보험사 불러요, 빨리. 남자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지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30분 뒤 보험 처리가 끝났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세요, 아줌마. 이런 차 말고 지하철이나 타요. 남자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지고 차에 올랐습니다. 은주는 그제야 한숨을 내쉬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가자. 은주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상처가 새겨졌어요. 그리고 1시간 뒤 믿을 수 없는 재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 모녀는 상견례 장소인 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아까 사고 때문에 10분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조금 늦었네요. 은주가 예약 확인을 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지연은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다시 한번 매만졌어요. 엄마, 제가 너무 긴장해서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아니야, 우리 딸 정말 예뻐. 자신감 가져. 은주가 딸을 다독였습니다. 예약된 테이블에는 이미 3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부부와 젊은 남자 1명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은주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도 방금 왔어요. 상대방 어머니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때 젊은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연의 연인 강도연입니다. 은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얼굴, 그 목소리. 1시간 전 자신을 모욕했던 바로 그 남자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도연이 은주에게 인사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인 듯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은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은주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도연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은주는 도연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아무런 인식의 빛도 없었습니다. 정말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기억하지 못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도연아, 인사드려. 도연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지연이와 사귄 지 1년이 됐습니다. 지연인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도연이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행복하게 웃었어요. 은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1시간 전 자신을 아줌마라고 부르며 모욕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예의 바르게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우리 도연이가 평소 지연이 자랑을 많이 했어요. 어머니도 정말 좋은 분이라고 했고요. 도연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주가 겨우 답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어머니, 드세요. 도연이 은주에게 음식을 권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주가 답했습니다.
지연은 도연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받은 듯 했어요. 도연이 정말 착해요, 엄마. 지연이 은주에게 속삭였습니다. 은주는 복잡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식사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젊은 여자 직원이 물을 따르다가 실수로 도연의 셔츠에 물을 몇 방울 떨어뜨렸어요. 죄송합니다. 직원이 깜짝 놀라며 사과했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도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바로 닦아드릴게요. 직원이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아니, 이게 얼마짜리 셔츠인 줄 알아? 너 같은 애가 배상할 수 있어? 도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연아, 괜찮잖아. 물만 묻었는데. 지연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런 애들이 일을 대충 하니까. 도연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주는 도연을 바라봤어요. 1시간 전 자신에게 했던 그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셔츠값 배상해 드릴게요. 직원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배상해야지. 그리고 매니저 불러. 도연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그만해. 사람들이 다 보잖아. 지연이 도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만해? 뭘 그만해? 내가 잘못했어? 도연이 지연에게도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처음 보는 도연의 모습에 당황했어요. 우리 도연이가 회사 스트레스가 많은가 봐요. 도연의 어머니가 변명했습니다. 네, 그런가 봐요. 지연이 억지로 웃으며 답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주차장에서 헤어지기 전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좋은 시간이었어요. 도연이 은주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때 옆차에서 한 아저씨가 나왔어요. 실수로 도연의 차 문에 살짝 부딪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저씨가 사과했습니다. 아, 진짜 아저씨. 뭐 하는 거예요? 도연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아저씨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차에 흠집 났잖아요. 도연이 차 문을 확인하며 화를 냈습니다. 은주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도연은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였어요. 도연아, 됐어. 흠집도 거의 안 났잖아. 지연이 말렸습니다. 너는 왜 자꾸 남편을 들어? 도연이 지연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지연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미안해요, 총각. 아저씨가 다시 사과하고 빨리 자리를 떠났습니다. 차 안에서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도연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요즘 회사 일이 힘들어서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 은주는 다분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결혼하면 좋아질 거예요. 지연이 자신에게도 말하는 듯 했어요. 은주는 딸을 보며 안타까웠습니다. 사랑에 빠진 딸은 아직 도연의 진짜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운명은 곧 진실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은주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지연 씨 어머니시죠?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모르는 번호에서 온 문자였어요. 누구세요? 은주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강도연의 전 여자친구 이소라입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은주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역 앞 카페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소라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하네요. 은주가 답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지연 씨를 위해서입니다. 소라의 마지막 문자에 은주는 망설이다가 약속을 잡았어요. 이소라는 26살 정도로 보이는 깔끔한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소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도연이와 2년 동안 사귀었어요. 소라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2년이요? 은주가 놀랐습니다. 네. 작년 3월에 헤어졌어요. 소라가 답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지연이와 사귀기 전부터 이미 오래 사귄 사이였다는 뜻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소라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달라졌어요. 저를 통제하려고 했거든요. 소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통제요? 네. 친구들을 못 만나게 하고 옷도 자기가 정해줬어요. 조금이라도 싫다고 하면 소라가 말을 멈췄습니다. 뭘 했는데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한 번은 제 휴대폰을 벽에 던져서 박살냈어요. 소라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는 문자 대화가 나와 있었어요. 왜 연락 안 해? 뭐 하고 있어? 친구랑 있다고 했잖아. 거짓말하지 마. 지금 당장 집에 와. 왜 이래? 좀 만나자고 했을 뿐인데. 너 지금 나한테 대들어? 각오해. 이것도 들어보세요. 소라가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다른 남자들은 다 너를 거들떠도 안 보는데 나만 너를 봐주는 거야. 도연의 목소리였어요. 도연아, 그렇게 말하지 마. 닥쳐. 내가 뭔데 나한테 대들어? 너 같은 애 만나주는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알아. 헤어진 뒤에도 계속 연락했어요. 집 앞에서 기다리고 회사까지 찾아왔어요. 소라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래서 이사까지 했어요. 무서웠거든요. 은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요? 신고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소라가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요? 도연이 아버지가 법조계 인사거든요. 변호사들이 나서서 무마시켰어요. 어머니, 지연 씨가 정말 걱정돼요. 소라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저와 똑같은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제야 말해주는 거예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나서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제 소식을 들었거든요. 무슨 소식이요? 도연 씨가 회사에서 큰 문제를 일으켰다는 소식이요. 은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소라와의 만남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은주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지연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응,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은주가 답했습니다. 도연이가 오늘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고 연락 못한대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은주는 소라의 말이 떠올랐어요. 저녁 8시 가족이 함께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대기업 계열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은주와 지연이 화면을 주목했어요.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과 모욕을 일삼아왔다고 합니다. 화면에 모자이크 처리된 인물이 나왔습니다. 가해자 강모 씨는 평소 직원들에게 인격적 모독을 가했다고 피해자들이 증언했습니다. 은주는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강 씨라고? 지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무서웠어요.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고 인격적인 모욕을 계속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의 중에 너 같은 애가 여기서 뭐해? 집에서 빨래나 해라고 하고 그리고 실수하면 머리가 나쁜 게 유전인가? 라고 모욕했어요. 은주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제 자신이 들었던 말과 똑같았어요. 엄마, 설마.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해당 직장은 대성그룹 계열사인 대성건설로 확인됐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도연이가 다니는 회사였거든요. 엄마, 이거 도연이일 리 없죠? 지연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그럴 거야. 은주가 답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또 다른 피해자의 증언입니다. 뉴스가 계속됐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들만 골라서 괴롭혔어요. 특히 여직원들과 신입사원들을 표적으로 삼았어요. 어떤 식으로 괴롭혔나요?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일까지 간섭했어요.
너 같은 애가 결혼할 수 있을까?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이런 말들을 했어요. 지연이 휴대폰을 꺼내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연결음만 계속될 뿐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왜 전화를 안 받지? 지연이 초조해했습니다. 일이 바쁜가 보다. 은주가 말했지만 속으로는 은주 역시 불안했어요. 밤 11시가 되어서야 도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도연아, 뉴스 봤어?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지연이 물었습니다. 아, 그거? 그냥 한 직원이 과민 반응한 거야. 별거 아니야. 도연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정말 별거 아니야? 당연하지. 걱정 마. 전화를 끊은 후 지연이 은주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도연이가 별거 아니래요. 그렇구나. 은주가 답했지만 여전히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어제 교통사고 때 보았던 도연의 모습, 소라의 증언, 그리고 오늘 뉴스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일찍 자요. 내일 도연이 만나서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지연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불안한 예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일찍 일어나 도연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엄마, 도연이랑 이야기하고 올게요. 조심히 다녀와. 은주가 말했지만 계속 마음은 무거웠어요. 오후 3시쯤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조금 늦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이야? 도연이가 좀 이상해요. 계속 화를 내고 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디에 있니? 도연이 집 근처 카페예요. 괜찮으면 집에 와. 네, 조금 있다가 갈게요. 저녁 8시가 되어도 지연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지연아, 어디야? 은주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지금 집에 가고 있어요. 무슨 일 있었어?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지연의 목소리에서 울음기가 섞여 있었어요. 1시간 뒤 지연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지연아, 무슨 일이야? 은주가 딸을 안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도연이가 정말 이상해요.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 뉴스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화를 내면서 너도 나를 의심하냐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계속 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어디 가지 말라고 하면서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팔목에 멍이 들었어요. 지연이 소매를 걷어 보였어요. 정말 손가락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은주가 놀랐습니다. 도연이가 알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흥분해서 그랬을 거예요. 지연이 여전히 도연을 감싸려 했어요. 밤 12시쯤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지연아, 나야, 도연이야. 밖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 열어줘. 이야기해야 할 게 있어. 은주와 지연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나와.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야, 김지연. 안 나오면 문 부순다. 도연이 문을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쿵, 쿵, 쿵. 어떻게 하지, 엄마? 지연이 무서워하며 은주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경찰을 불러야겠다. 은주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안 돼. 위험해. 거기 좀 조용히 해주세요. 위층에서 이웃이 소리쳤습니다. 시끄러워 죽겠네. 미안합니다. 도연이 잠깐 조용해졌다가 다시 문을 두드렸어요. 지연아, 제발 나와줘. 오해야, 다 오해라고. 112에 신고할게. 은주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저희 집 앞에서 한 남자가 계속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서울시. 은주가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리자 도연의 목소리가 사라졌어요. 지연아, 내일 다시 올게. 도망갈 생각하지 마.
도연의 마지막 말이 들렸습니다.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신고하신 분이세요? 네, 그런데 경찰차 소리를 듣고 벌써 사라졌어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나요? 제 딸의 남자친구인데 헤어지자고 하니까 이런 일을 벌이는 것 같아요. 혹시 또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위험하면 바로 신고하세요. 경찰이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경찰이 간 후 지연이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알겠어요. 도연이가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딸이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은주가 딸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가 처음부터 느낀 게 맞았어요.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심각한 진짜 정체는 아직도 끝이 나질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젯밤 대성건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가해자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용의자 강도연 씨는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또한 대성건설 측은 강도연 씨를 즉시 해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스가 계속됐어요. 회사 관계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연이 거실로 나와 뉴스를 봤어요. 엄마, 정말 도연이네요. 지연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후에는 더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강도연 씨의 추가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뉴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협력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고 검찰이 발표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다니. 지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저녁 뉴스에서는 더욱 놀라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강도연 씨의 아버지인 강 회장도 탈세와 정치자금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건 좋은 집안이라더니 다 거짓이었네요. 은주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그 집 전체가 비리 덩어리였던 거예요. 그때 은주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소라였습니다. 어머니, 뉴스 보셨죠? 네, 봤어요. 다행히 지연 씨가 더 큰 피해를 당하기 전에 끝났네요. 소라가 안도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라 씨 덕분이에요. 미리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은주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며칠 후 도연의 재판 소식이 나왔어요. 피고인 강도연 씨는 직장 내 괴롭힘, 스토킹, 횡령, 뇌물수수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이 이번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됐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지연이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다 그런 거야. 이제 알았으니 됐어. 은주가 딸을 위로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한테만은 친절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더 위험한 거야.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 말이야. 앞으로는 어떻게 사람을 봐야 할까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봐야 해. 진짜 인격은 그럴 때 나타나거든. 은주가 조언했습니다. 맞아요. 도연이는 서빙 직원이나 주차장 아저씨한테는 정말 못되게 굴었어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이번 일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특히 약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봐야겠어요. 우리 딸이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은주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제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도연 사건이 있은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져 있었어요. 엄마, 오늘 회사에 새로운 과장님이 왔어요. 지연이 저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어떤 분이시던데? 은주가 물었습니다. 정말 다정한 분이에요. 직원들한테 항상 존댓말로 이야기하시고 청소하시는 분께도 항상 고맙다고 인사하세요. 그리고 오늘 회식 때도 억지로 술 마시라고 하지 않으시고 일찍 집에 가라고 하세요. 지연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좋은 분 같네.
은주가 미소 지었어요. 네, 엄마. 이제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것 같아요. 도연이와는 정말 다른 분이에요. 지연의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도 성급하게 판단하지는 마.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알아요. 이번엔 정말 천천히 사람을 알아갈 거예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알아본 다음에 생각해 볼게요. 엄마, 이제 알겠어요. 진짜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인격이라는 게요. 지연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돈이 많고 잘생기고 학벌이 좋다고 해서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맞아.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지. 은주가 딸의 손을 잡았어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더 중요해요. 엄마도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지연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는 우리 딸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은주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우리 둘 다 많이 배웠잖아. 맞다, 엄마 그런데 그 과장님이 다음 주에 커피 한 잔 하자고 하셨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할 거야? 천천히 알아보려고요. 급하게 하고 싶진 않고요. 지연의 말에 은주는 안심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지연이 은주를 꼭 안았습니다. 처음에 도연이를 반대했을 때 화내지 않고 기다려주셔서요. 엄마는 우리 딸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 은주가 딸의 등을 토닥였어요. 하지만 위험할 때는 언제든 나설 거야.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지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 이제 정말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은주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외모나 조건이 아니라 진짜 마음이 예쁜 사람 말이야. 네, 엄마. 이번엔 정말 신중하게 할게요. 지연이 다짐했습니다. 두 모녀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을 함께 이겨내며 더욱 단단해진 가족의 사랑이 있었어요.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지연과 딸을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는 주. 이제 그들에게는 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조건은 무너질 수 있지만 인격은 평생을 지켜줍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